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그냥 너무 답답하네요. 와이프는 출산한 지 70일 지났습니다. 아들이고요. 저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상대하고 월말 되면 수금하고 몸은 몸대로 움직여야 하고 일하고 오면 몸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고 그래도 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와이프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몸도 멘탈도 강인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와이프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와이프는 일단 매일 아픕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에도 말입니다. 하도 보험금을 타서 추가로 돌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승인 거절이며 임신 중에도 마사지 비용이며 한약이며 제가 자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버거웠을 돈이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출산은 운이 나쁘게도 난산을 했습니다. 출산조차 굉장히 고생했고 출산 후에도 고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70일이 지난 지금도 한의원이다, 도수치료다 계속 받고 있고요. 와이프 몸 약하고 아기 보는 게 힘든 거 충분히 아는데 매일 아픈 모습 보는 거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힘써주고 저도 시간 될 때마다 힘든 분 이끌고 육아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본인 힘들 때마다 짜증 부리고 늘 힘들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고 집에 오면 집은 늘 개판입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힘들어요. 그래도 아이 잠들 때 먹은 그릇, 설거지 제때제때 할 수 있고 빨래도 널었으면 제때 걷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안 하면서 힘들다, 아프다만 연발하는 거 솔직히 저도 짜증납니다. 제가 당신 아픈 건 정신력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강해야 몸이 덜 아프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맨날 아프다 하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했어요. 저 육아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와이프 손목 아파서 애기 목욕도 늘 제가 시켰고 와이프는 한 번도 애 씻긴 적 없습니다. 병원 갈 일 생길 때마다 아기 띠도 제가 하고 꼬박꼬박 데리고 갔습니다. 손목, 무릎, 허리 다 아픈 와이프 절대 혼자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본인도 힘써줬으면 싶어요. 요즘엔 제가 밖에 나가는 꼴도 못 봐요. 저도 가끔 숨 쉴 구멍이 필요한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육아 도와주고 와이프 짜증 받아주고 제가 슈퍼맨은 아닌데 저도 나가서 맥주 한 캔 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즐길 수도 있는 건데 나간다고 하면 무턱대고 짜증만 부립니다. 저도 힘듭니다. 병원비도 무시 못해요. 항상 아프던 와이프니까요. 어제도 이러고 왔는데 힘들다고 짜증만 부리길래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한 소리 했다가 대판 싸웠네요. 앞서 말했다시피 집안일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꼬박꼬박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배고플 때마다 그때그때 제가 만들어 먹습니다. 정말 그냥 모든 게 답답하네요. 대충 써내려가다 보니 글이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추가. 이 글의 와이프예요. 남편 출근하고 저는 아이 분유 먹이는데 카톡이 왔네요. 네가 좋아하는 판에 글 썼는데 댓글 좀 보라고요. 요즘 손목이 그토록 안 좋아져서 폰도 자제하고 있는데 저도 몇 마디 적으려고 글 써요. 연애 때도 거의 싸운 적이 없었고 임신 때도 막달에 제가 힘들고 예민해서 몇 번 싸운 게 다였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약하고 아프고 짜증만 부려서요. 출산할 때 아이가 안 내려와서 유도분만 했는데 애가 걸리는 바람에 난산을 했어요. 위에서는 간호사가 힘껏 누르고 아무리 힘을 줘도 아이는 안 나오고 머리는 반쯤 걸려 있고 너무 힘든 진통에 제발 수술시켜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다 무시해버렸고 회음부를 많이 찢는 걸로 의사가 억지로 어찌어찌 아이를 꺼냈어요. 억지 출산에 몸이 잘못되는 바람에 열흘 넘게 입원했고요. 조리원에서도 전혀 몸조리 못했어요.
회음부 많이 찢은 것 때문에 염증 나고 또 터지고 또 꼬맸고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사람이 미치고 죽겠더라고요. 두드려 맞은 것 마냥 온몸은 다 아프고 손목,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고 바닥에 똑바로 눕질 못해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반하고 허리가 다 뒤틀렸다 해서 도수 치료 받는 거고요. 안 그럼 디스크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3주 동안을 제대로 안아보질 못하고 모유를 못 줘서 그런지 계속 말라버려서 결국 단유했어요. 3주 동안 분유 먹던 아이도 모유 거부했고요. 70일이 지난 지금은 처음보단 몸이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요. 저 때문에 산후도우미 3주 썼는데 싸울 때마다 남편이 도우미가 다 해주는데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는데 힘드냐 그 소리 했고 자기도 육아에 지치고 저 보면 짜증이 나는지 자꾸 밖으로 놔둘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저도 죽겠는 거예요. 몸이 약하긴 했지만 처녀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얹히고 남들보다 금방 지치는 정도였어요. 충분히 잘 놀러 다니고 일 잘하고 살았거든요. 한 번은 쓰레기 버리러 간다면서 두세 시간이고 안 들어오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나는 애 낳고 몸 망가져서 겨우겨우 사는데 너는 밖으로만 도냐고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어요. 엉엉 울어대면서요. 워낙 남편이 건강한 체질이라 자꾸 아픈 날 이해 못했고 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남편 입장 충분히 이해되는데 정말 아이 낳고 죽겠더라고요. 청소기조차 못 잡겠는데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해요? 아이 분유는 먹여야 하니까 젖병 씻고 소독하고 아이 옷 빨래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니까 빨래하고 널고 손목 상태 괜찮을 땐 가벼운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틈틈이 집 정리하고 그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크게는 못해요. 남편은 설거지한 그릇 정리하고 빨래 널어 놓으면 제때제때 걷어서 접어놓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빨래는 거의 매일 하는데 널 때 걷고 하니 건조대에 빨래가 늘 있어요. 그게 싫은가 봐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과부하예요. 진짜 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집 어질러 있고 더러운 거 싫어요. 아이 위생도 걱정되고요. 근데 몸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여기서도 죽는 소리 같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내 몸에 매일매일 눈물이 나요. 남편 1,000만 원 정도 벌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버는 형편이 아니에요. 저도 출산하고 제 돈 500 정도 썼어요. 얼마 전엔 아이가 뇌수막염 때문에 입원을 했어요. 토요일부터 입원해서 수요일 퇴원, 남편이 일요일 반나절 병실에서 간호했고 저는 병실에서 잤습니다. 그나마 나아지던 몸이 애기 병 간호하면서 다시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병 간호했다고 그게 뭐가 힘드니요. 자꾸 아프기만 하니 저는 갈수록 남편 눈치가 보이고 아이 보기는 너무 힘들고 눈치는 보이지만 내 몸은 죽겠고 그래서 저도 싫은데 자꾸 신경질이 늘어가요. 지인이 남편 불러서 남편이 밖에 나가려고 하면 집에서 나 대신 애 좀 봐줬으면 싶은데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더 짜증이 늘어요. 나도 나가서 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애는 둘째 치더라도 나가서 돌아다닐 몸도 안 되니까요. 토요일에 크게 싸우고 남편이 글을 썼나 봐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저한테 욕까지 하더라고요. 본인도 참을 만큼 참은 거겠죠. 정말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아파서 정말 미치겠어요. 집에서 뭐 하냐는 말이 제일 서러워요. 저도 남편처럼 두서없이 써내려 갔네요. 괜히 모든 게 서럽고 힘들다 보니 억하심정만 생겨요. 그냥 서로 다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임신 전에는 식단 관리며 요가, 헬스 등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해서 늘 45kg 유지했었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살찌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임신 때도 요가, 걷기 꾸준히 해서 살 덜 찌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출산하고 나서 운동은 꿈도 못 꿔요. 5kg가 남았는데 제 인생 최대 몸무게고요. 변해버린 내 몸이 너무 싫어서 다이어트가 간절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뱃살 한 번 없었는데 앉으면 접히는 게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몸이 약해서 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건데 출산하면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네요.
아이는 남편이 셋까지 바랬어요. 저는 절대 반대했고요. 사실 이럴까봐 임신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겁이 났는데 저는 더 이상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남편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추가. 틈나는 대로 읽으려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지는 못했고 저와 같이 출산 후 고생했던 분들 댓글 보면서 위로도 받고 눈물도 나왔어요. 저는 제가 약해서 더 아픈 줄 알았는데 건강했던 사람도 출산 후에 아픈 거구나 생각에 거기에 그나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5kg가 남은 게 아니고 아프고 힘들다 보니 살이 저절로 빠져서 5kg 남은 것입니다. 힘내려고 악착같이 더 먹으려다 보니 5kg는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하고 싶어도 다이어트는 엄두도 안 나요. 일단 저는 댓글들 보고 마음가짐을 많이 바꿨고요. 사람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이기적이게 된다고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남편 들어오면 술 좋아하는 남편과 남편 술 한 잔 먹이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해요. 나만 힘들다고 짜증내서 미안했다.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내 힘듦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신경질만 늘었다. 그동안 웃는 모습이 없어서 당신도 힘들었을 것 같다. 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바도 듣고 저도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서 둘만의 해결책을 찾으려고요. 저도 남편 고마운 거 압니다. 수입이 월 1,000만 원인데 넉넉하지 않다 표현한 건 빚이 많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까요? 집이나 모든 게 대출이라 지출이 큰 상황이에요. 남편은 글만 적고는 댓글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보라고 글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으니 성공한 셈이네요. 세 번째 추가.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기는 일찍 재우고 퇴근해서 온 남편과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야기는 꺼내야겠는데 그날따라 엄청 어색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이 술 기운이 얼른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두세 장 들어가자 조금씩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는 스타일인데 결국 그러다 이 꼴이 되지 않았냐. 저한테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원하는 건 설거지만 하지 말고 설거지를 했으면 바로바로 그릇을 정리할 것. 빨래도 말랐으면 제때제때 걷을 것. 저는 쓰레기 봉투를 2개 놓고 하나는 일반용, 하나는 기저귀용으로 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한 개의 일반이고 기저귀고 빨리 채워서 갖다 버리는 게 낫다 얘기를 했었고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도찐개찐이지 않냐. 지금 아기 침대도 그렇고 옷방에도 당신이 다 입다 벗은 옷가지들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 나는 어지르면 나중에 치우기라도 하지. 당신은 어지르기만 하고 생전 치우지도 않는다고 했더니 그게 제가 할 일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보이는 곳에라도 걸어놔라 라고 얘기해서 그건 그렇게 넘어갔고요. 남편은 거의 집안일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얘기했죠. 당신이 바깥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꼼짝도 하기 싫은 것처럼 나도 아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고 거기다 몸까지 아파서 당신처럼 나머지는 꼼짝도 하기 싫다. 내가 아무리 청소해도 당신은 티도 안 난다고 하지 않냐. 당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거실 베란다부터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닦고 먼지 닦고 화장실 청소에 구석구석 정리하고 나면 총 3시간이 걸린다. 당신도 한 번쯤은 혼자 이 집안 대청소를 해보고 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본인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다고 결국 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어요. 주 2회 정도요. 저보고 알아보라 했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제 마인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하겠다고요. 짜증과 신경질부터 줄이고 당신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힘써주니까 열심히 치료받고 좋은 생각으로 빨리 몸이 낫게 하겠다고. 그러니 당분간은 집에만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불러내도 내 핑계 대면서 거절하고 내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주고 힘들어도 육아에 많이 힘써달라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본인은 잘 아프질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 아픈지를 몰라 제 상태가 공감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몸살은 걸려봤냐고 물었더니 몸살은 한두 번 걸려봤답니다. 지금 제가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인지 아기한테 감기가 옮았는데 코가 심하게 막히길래 며칠 전에 친정엄마와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목이 아프냐 묻길래 안 아프다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여기가 빨갛지 않냐고, 이 정도면 많이 붓고 아플 거라고, 여기가 아프게 되면 팔다리가 쑤시고 온몸이 아프다길래 나는 애 낳고 항상 그 상태라 아픈지도 몰랐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도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으로 아프다고요. 내가 아무리 약했어도 이렇게까지 아픈 적이 없고 이걸로 인해 손발이 묶이게 되니까 짜증나고 우울한 마음에 시야가 가리워져서 당신만 더 들들 볶았나 보다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도 했고요. 남편도 이해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게 엊그제 저녁이었는데 화요일하고 오늘 이 시점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몸도 한결 나아지는 것 같고 육아는 여전히 힘들지만 귀찮고 버겁기만 했던 집안일이 조금은 할만해졌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도 분명 더 잘할 것을 알기에 많이 힘내보려고요. 남편은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들다네요. 조금 보다 말았다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둘 사이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저 보라고 글을 쓴 거라네요. 댓글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100일 지나면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좀 쉬라는데 차마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이른 것 같아 그건 엄두가 안 나네요. 어쨌든 결과가 잘 된 것 같기에 저에겐 격려와 질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른 몸이 좋아져서 건강한 육아를 하고 싶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여자고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남친 부모님께 교제 사실 알리러 갔다가 펑펑 울며 남친 뺨 때리고 헤어지고 오는 길이에요. 제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고 남친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월급은 아직 비슷비슷하고요. 사귄 지는 1년 반 됐고요. 참고로 제가 직업을 굳이 밝힌 이유는 남친 부모님께서 제가 편부모라는 사실이 아니면 굳이 저를 미워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밝힌 거예요. 저는 원래 결혼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결혼 승낙받으러 가는 거 아니면 남친 부모님을 딱히 뵙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사귀는 걸 남친 부모님이 아시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쪽에서 저를 한 번쯤 보고 싶어 하시다 보니 제 마음처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돌려가며 아직 만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식으로 거부 의사를 내비쳤지만 남친은 중간에 끼어서 자기도 미안하고 답답하다면서 한 번쯤 가주길 바랬고요. 남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가겠다고 했어요. 결혼 승낙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제 사실을 알리고 얼굴만 비추면 된다고 생각해서 선물도 크고 비싼 거 안 사고 아버님이 양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중저가 양주 한 병과 꽃다발 사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랑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셋이서 삽니다. 물론 이 사실을 남친은 알고 남친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딱 집에 가니까 저녁상이 잘 차려져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버님께 양주 드리고 어머님께 꽃다발 드리고 인사하고 바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당연히 가족 이야기도 나오지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하셔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장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남친한테 바로 "넌 이런 걸 왜 미리 말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참았습니다. 또 밥 먹다가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고 병력인지 사고인지 물으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뜬금없이 방긋 웃으시며 그러시냐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그러다 국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먹어도 되겠냐고 엽줍자 잘 먹어서 좋다고 하다가 엄마 없이 자라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지? 앞으로 종종 와서 먹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도 요리를 잘하셔서 딱히 집밥에 대한 그리움은 다행히도 없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까지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과일을 먹는데 저는 손님으로 왔으니 딱히 과일 깎을 생각은 않고 앉아만 있었는데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영이면 아이고 우리 영이 엄마 없이도 똑 부러지게 잘 자란 줄 알았더니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하면서 과일은 직접 깎는 거야. 엄마가 영희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영희가 밖에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혼자 힘들게 키워준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저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참다 여기서는 못 참겠어서 저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맘에 안 들면 남자친구와는 헤어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 큰 소리를 쳐버리면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욕먹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이 생겨 먼저 가보겠다며 가방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작게 그런데 또 분명하게 들리게 아버님한테만 말하는 것 같지만 또 저 들으라는 듯이 정말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봐, 편부모 밑에서 자라면 뭐 하나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야.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하며 혀를 쯧쯧 차시는데 그때는 참고 뭐고 없이 정말 바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눈물은 정말 계속 나고 남친은 따라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빌고 정신은 없었고요. 옆에서 남친이 안 말려준 건 아니었어요. 계속 아니야 아니야 영이 안 그래 엄마가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흐리지 않는 선에서 잘 맞받아쳐줘서 남친한테는 딱히 서운한 게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5살쯤에 돌아가셔서 사랑을 아예 못 받고 자란 것도 아닙니다. 받을 거 다 받아가며 자랐고 다 커서 돌아가신 거라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욕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편부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친한테 헤어지자 하고 미안한데 이렇게라도 풀어야겠다며 뺨 한 대 때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한바탕 울고 글을 남깁니다. 여기에라도 글 써서 푸니까 기분이 나아지네요. 그래도 우울한 건 지워지지 않지만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제 기분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네요. 남친하고 타이밍만 좋다면 결혼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다 깨져버려서 마음이 너무 허해요. 제 푸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집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댓글도 댓글이지만 친언니처럼 저를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본문에 어머니 돌아가신 게 25살쯤이라고 표현한 건 그냥 25살이던 시절에 돌아가셨다는 의미였는데 제가 말 표현을 똑바로 못한 것 같아요. 25살, 26살쯤이라고 쓴 건 아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쯤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옛날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복사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떤 글인지 링크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엽죽고 싶네요. 저는 이런 글을 쓴 적도 처음일 뿐더러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올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도 판 정말 오래 봤지만 여기 있는 분들 판 1, 2년 본 게 아니라 다들 오래 보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어찌 옛날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추천수가 뭐라고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뺨을 때린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건 다 제 불찰 맞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와중에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을 때 집 밖에 따라 나온 남자친구를 때린 거고요. 그렇다고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찰싹 때리진 않았습니다.
뺨을 때려본 경험도 없고 정신은 없는데 화는 나고 그냥 뺨과 머리 사이 거의 옆 머리통이 가까운 부분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잘못 때렸는지 제 손만 더 얼얼했고요. 하지만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기에 낮에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받아주었고요. 따로 한 번 더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화가 난다고 남자친구를 때린 제 모습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실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달게 듣겠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아직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는 한 상태이지만 남자친구는 인정을 못하는 상태이고요. 만나기는 싫어서 낮에 전화통화를 길게 했는데 남자친구의 변명은 이러합니다. 엄마는 너가 편부모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황하셨다. 그래서 너를 가엾게 여겼고, 그래서 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다. 이건 제가 국 더 먹고 싶다 했을 때 집밥이 그립지 않냐, 자주 먹으러 와라 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보통 우리가 장애인인 줄 모르고 장애인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냐. 그리고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과한 친절을 베푸려고 하지 않냐. 그런 과한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의 아니게 불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말들의 시작은 엄마 나름대로의 친절과 배려였다. 마지막에 혀 차시면서 한 말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여자친구 온다고 식사도 혼자 다 차리고 설거지도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껏 과일 가져왔더니 깎지도 않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사실 좀 서운했다. 그건 너도 그 입장이 되면 인정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참 많기도 했고요. 저는 굳이 남자친구 집에서 식사를 얻어먹었다고 해도 설거지나 과일 깎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연히 손님이었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엄연히 초대받아서 간 자리였고 선물도 준비했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그 상황이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친 통해서 사과한다고 전해달라고 했고요. 어찌됐든 면전에서 모욕을 먹은 상태라 절대 만나 뵙고 사과드리긴 싫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번호를 알리기 싫어 문자도 남기기 싫었고요. 뭐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든든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상황이 진전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추가 글을 남길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추가. 몇 가지 변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니처럼, 엄마처럼 저한테 쓴소리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 남자와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이 일이 아니어도 저 남자와 결혼할 결심 안 했습니다. 타이밍만 맞다면 이 남자랑 할 수도 있겠지 하고 어렴풋이 생각했을 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도 결혼할 남자, 집안이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 남자에 미쳐서 그래도 이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남자와 해결하려고 했겠죠. 제가 그 자리에서 과일도 깎지 않고 먹지 않은 채 가방 들고 일어난 순간부터 결혼이며 연애며 날아간 겁니다. 절대 저는 스스로 팔짝 꼴만큼 그렇게 멍청한 여자는 아닙니다. 걱정들 너무 감사하지만 미련하게 남자에 미쳐서 결혼까지 하려나 하는 댓글들이 많아 남깁니다. 그리고 사과일은 제가 그 자리에서 유도리 있게 과일 깎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초대해 주셨고 식사 맛있게 차려주셨고 과일 정도는 충분히 제가 깎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면 그쪽한테 좋은 일이었는데 안에서 기분이 상하셨다니 그냥 사과말 드리라는 거였어요. 제가 실제로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었으면 면전에서 사과했을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나쁜 년 되기 싫어서 사과하는 모습만 보인 거예요. 그 사과 듣는다고 어머님이 기분이 풀리기나 하시겠어요. 제 마음 편하자고. 겉으로 나쁜 년 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참 고마워요.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가 이렇게 제 편 들어주셨겠죠. 그딴 분 만나지 말라고 욕도 해주시고요. 내 손 잡고 그 아줌마한테 따지러 가자고도 하고. 엄마는 성격이 화통하셨거든요. 뺨이 아니라 정강이에 급소를 한 대 치고 오지 그랬냐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요. 어제 울적한 마음에 남긴 글인데 이렇게 댓글로 많은 위로와 질책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이겠죠. 모두들 건강하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도 저희 엄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언니 편에 서서 엄마한테 대신 대들어주고 화내주고 언니 다독여줬어요. 근데 제가 언니 편 들어주고 엄마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했던 건 엄마가 심했던 것도 있지만 언니가 엄마한테 좀 나긋나긋하게 내내 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이런 새언니 대처가 현명한 건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물어보려고 씁니다. 가장 최근에 심하게 놀랐던 사건 두 개만 써볼게요. 저희 오빠는 집에서 일하는 직업인데 최근 둘째가 태어나면서 집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애기 울고 기어다니고 사고치니까 일이 안 돼서 근처에 작업실을 얻었어요. 엄마가 작업실에 가봤더니 엄청 더럽고 화장실은 곰팡이 천지라 불결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대요. 어쨌든 그럼 오빠한테 좀 치우고 살라고 잔소리해도 될 걸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나 봐요. 남편 일하는 곳이 이게 뭐냐? 이런 데서 일해서 잘 되겠냐? 라면서요. 엄마가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언니는 그때 오빠랑 대판 싸웠는데 오빠가 엄마 말 틀린 거 없다고 너 내조 못한다면서 엄마 편을 들었대요. 그래서 언니는 작업실 치워준다며 돌쟁이 둘째를 오빠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청소했대요. 그래서 오빠는 마감을 못 지켜서 엄청 곤란하게 됐고요. 이걸로 엄마가 또 뭐라 하니까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치워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제가 애 업고 청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랬대요. 오빠는 애 보느라 힘들고 작업도 망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잘 치우겠다고 미안하다고 언니한테 싹싹 빌었다네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일이 바로 오늘 일이에요. 오빠네랑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점심을 먹으러 새로 오픈한 중국집에 갔어요. 각자 메뉴 하나씩 시키고 오빠가 짬뽕을 시켰는데 언니도 짬뽕이 먹고 싶었나 봐요. 큰 조카가 8살이에요. 매운 걸 못 먹어서 언니는 조카랑 짜장면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나눠 먹으면 양도 부족하고 짬뽕도 먹고 싶으니까 오빠한테 곱빼기를 시키라고 한 거죠. 오빠가 그러자고 했는데 엄마가 또 돈 아깝게 왜 그렇게 시키냐고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둘이서 하나 먹으면 딱 맞는데 시탄 부린다고 언니한테 무안을 줬어요. 근데 큰 조카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저랑 아빠랑 엄마한테 얘기하길 곱빼기로 해봤자 얼마나 차이 난다고 먹는 걸로 치사기구냐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알았다고 괜찮으니 저희는 짬뽕 하나 짜장 하나 할게요 이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음식 나오니까 언니가 대뜸 짬뽕을 가져가더라고요. 오빠랑 큰 조카한테 짜장면 주고요. 둘이서 하나면 충분하지? 애가 먹어야 얼마나 먹는다고. 이러면서 짬뽕을 흡입했어요. 아빠는 언니 먹는 모습에 당황하고 엄마는 네 먹으라고 삼선 짬뽕 시킨 줄 아냐고 화내고 주문할 때 오빠가 삼선 짬뽕으로 바꿨거든요. 엄마가 너무하긴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자기는 짜장면도 좋아한다고 조카랑 나눠 먹고 먹선 좋은 8살짜리 남자애가 다 먹으니 오빠는 얼마 못 먹었죠. 오늘 오픈한 중국집이라 탕수육 다 떨어졌대서 추가로 뭐 시키지도 못했으니 오빠는 거의 못 먹었어요. 엄마는 급하게 호출배 눌러서 짬뽕 하나 더 달라 그러고 근데 주문이 밀렸다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요.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온 가족이 눈치 보는데 새언니는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엄마가 남자가 양이 적어가지고 되겠냐고 언니 짬뽕 덜어주려는 걸 언니가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님 거 덜어주시던지요. 이러면서 그릇을 확 가져가던데 제가 내 짜장면 좀 더 먹을래? 이러면서 오빠 주려니까 언니가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둘이 하나면 충분하죠. 이러는데 아까 엄마가 한 말 비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언니를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지만 며느리의 대처가 저래도 되는 건가 괘씸하기도 했고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 텐데 언니가 미워서 그런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가 심했던 건 인정해요. 근데 진짜 새언니의 저런 행동이 현명했던 걸까요? 아빠도 많이 실망한 눈치세요. 추가. 막말이 너무 많아서 추각을 올려요. 진짜로 저희 엄마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새언니한테 너무했던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엄마가 잘못이죠. 언니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그 말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의 뜻은 언니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오빠를 비롯해서 아빠와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 언니 편을 들어줄 거고 언니를 더 챙겨줄 텐데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나 아빠는 뭐 챙겨주기도 싫은 거고요. 그래서 언니의 대처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짜장면, 짬뽕,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못 시켜주냐는 댓글이 많던데 평소 같았으면 오빠나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뭐라 하고 애 짜장면 주고 너도 다른 거 하나 먹으라고 더 시켰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알았다고 애랑 나눠 먹겠다니까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저를 작정으로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언니가 스스로 밥그릇 챙긴 거라는데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뭐든지 더 챙겨줬어요. 저희 엄마는 환갑을 지나 70에 더 가까운 나이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좀 그래요. 남들한테는 못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이상한 시어머니로 갑질을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거면 다른 가족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고요. 솔직한 말로는 님들 집에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보란 듯이 우리 엄마 엿먹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다 며느리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저보고 똑같은 시댁 만나라 하셨죠? 님들 집에도 저런 며느리 들어오면 좋겠네요. 시댁이고 며느리고를 떠나서 어른을 상대로 새언니의 행동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틀린 건가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와이프가 봐도 상관없으니 와이프 보라고 씁니다. 술 한 잔 마신 상태입니다. 지금 아기가 약 8개월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딸 낳고 몸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싸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아기 낳고 내 몸은 완전 망가졌다. 이니까요. 현재 일주일에 몇 번 육아 도우미 불러서 그때마다 와이프는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도수 치료에 한의원에 찜질 치료에 그동안 운동도 전혀 할 수가 없는 몸이었는데 많이 좋아졌는지 얼마 전부터는 산후 요가를 끊더군요. 그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내고 있으며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를 위해 적지 않은 그 돈을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런 저에게 전혀 고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다고 합니다. 애 낳고 와이프는 한 번도 아이 목욕시킨 적 없습니다. 손목, 허리, 무릎 다 나간 상태라 일 끝나면 항상 제가 목욕시켰고 아이 아플 때마다 꼬박꼬박 병원 데리고 다녔습니다. 본가는 멀고 처가는 같은 지역이라 가까운데 장모님과 처남에게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 잠 못 자가면서 일합니다. 운전하는 사업합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는 거창하고 여튼 혼자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게 돈 한두 푼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나도 할 만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와이프한테 정 떨어질 때가 제가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유독 심하게 굽니다.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술 먹다 보면 시간을 어떻게 꼬박꼬박 지킵니까?
허구한 날도 아닌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술 먹고 두세 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저는 사업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오랜만에 지인과 술 약속이 생겼습니다. 저번에 처가 식구들 데리고 1박으로 놀러 갔다 와서인지 와이프가 쿨하게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하필 아기가 장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장모님을 불러 응급실을 간 모양입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 하더군요. 장모님이 별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12시 넘어가니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애 자지도 않게 계속 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들어오고 뭐 하냐고요. 부랴부랴 들어가니 애는 잘만 자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쇼했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 시비를 겁니다. 적당히 하랍니다. 애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으면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야지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요. 제가 그냥 이혼하고 백수랑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애만 보는 것하고 같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쌓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에만 올인을 합니까? 또 시작입니다. 애 낳고 몸 망가졌다는 얘기. 지겹습니다. 싸울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살기 싫으면 나가서 뒤지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뭐하러 사냐고요. 그 망가진 몸 고쳐주려 열심히 병원비 대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려 하고 밥 한 번 해달란 소리 안 했습니다. 다른 집 와이프는 애가 있어도 잘만 밥 차려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밥 차려준 적이 손에 꼽습니다. 저 그래도 뭐라 한 적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아서 먹었으니까요. 한바탕 싸우고 도무지 집에 있기가 싫어 다시 나가려는 거 와이프가 애 아픈데 어딜 가냐고 막네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에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 자기는 감당 못하겠답니다. 힘으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악에 받쳐 자꾸 힘으로 맞서네요. 대책 없습니다. 결국 와이프 뜻에 따라 집에는 있는데 화가 풀리질 않네요. 왜 제 시간을 안 주는 걸까요?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 이 글의 와이프인데요. 욕을 아주 드립다 먹으라고 자기 쪽으로만 유리하게 글을 싸질렀네요. 에휴, 제 아이디고 데이트 보는 거 뻔히 알면서 애 낳을 때 어느 산모나 그렇듯 고생을 아주 미친 듯이 했어요. 왜 의사들은 본인이 봤을 때도 힘든 상황인 걸 알면 빨리빨리 수술로 돌려야지 무리하게 굳이 자연분만을 강행할까요? 자연분만과 자연주의 출산에 못쓴 거는 병원이긴 했지만요. 어쨌든 몇 시간을 아기가 걸려 있었고 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고 거의 기절 직전에 의사가 억지로 아이를 잡아서 꺼냈습니다. 그 바람에 저 회음부 다 망가졌고요. 회음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입원 생활에 그냥 몸이 아예 망가지더군요. 저는 분명 자연분만인데 제왕한 산모보다 훨씬 더 오래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조리원에 갔고 조리원 생활 끝난 후에 집에 왔지만 몸조리 하나도 못했습니다. 바닥에는 아예 누울 수 없는 허리에 신생아조차 들기 힘든 손목,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무릎, 산후도우미를 불렀는데 올 때마다 저는 쉬고 자고 하는 게 꼬박꼬박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했고 몸은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 마냥 아프고 절뚝이는 다리로 겨우겨우 치료받으러 가서 매일 울었어요. 절망스럽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재앙절개만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되었을 텐데. 내 말은 개나 줘버리라고 무시한 의사나 무조건 자연분만 하라는 남편도 가만 안 두고 싶었고요. 치료를 받아도 집에 와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신생아 먹이고 돌보고 하면 몸 상태는 더 망가지고 손목이 설거지조차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남편이 저 대신 늘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고마웠는데 그 당시 정말 그것만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말로 상처를 너무 줬었거든요. 제 몸이 운동도 전혀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혼자서도 절뚝이며 힘겹게 걷는 상황이었는데 아이 예방접종하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처음 하는 결핵 예방접종은 그 당시 입원 끝나고 조리원에 있을 때라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딸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 자기 그날만 좀 일찍 올 수 없을까? 하고 물었을 땐 아기띠 하고 혼자 병원도 못 가? 텍스트하면 바로 앞에서 내려주잖아. 아기띠만 하면 나머지는 택시가 다 한다는데 절 그깟 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아기를 안고 혼자 밖에 나간다는 건 엄두도 못 냈을 때였는데 뻔히 제 몸 상태 알면서 기가 차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기 낳아서 축하한다고 시댁 식구들 왔을 때 시어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와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목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짐 정리 좀 도와주지 소파에 앉아 게임만 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했더니 산후도우미가 다 해주는데 저보고 집에서 하는 게 뭐냐고 합니다. 입주 도움이 아니고 출퇴근 도움이었어요. 도움이 없었으면 그 몸으로 저 살지도 못했어요. 저보고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고 집안일까지 바라는 저한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남편이 술과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퇴근 후에 집에서 술을 매일 먹어요. 맥주 몇 캔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소주 또는 소맥을 먹습니다. 지인들은 또 너무 소중해서 마누라에게는 막말해도 지인에게는 뭐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신생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꼭 밖에 나가 사람들과 술 마시려고 해서 무지 싸웠습니다. 나가면 대중이 없어요. 새벽에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들어올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지인이 부르면 거절을 못 하겠나 봐요. 등신 같고 화가 납니다. 내 몸도 이렇고 밤에는 아기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살지 말고 사람들하고 살으라고.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참다 참다 아기띠 하고 짐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 갔는데 아기 물건이 좀 많습니까? 짐 때문에 무거운 트렁크 끌고 겨우겨우 택시 타고 가다가 그만 꼬리뼈가 나갔습니다. 출산 후 2개월 반 되던 무렵이었을 거예요. 겨우겨우 고쳐놔서 바닥에 놓을 수 있고 절뚝이던 걸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었는데 그때 꼬리뼈가 나가는 바람에 몸 상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남들보다 꼬리뼈가 긴데 출산 때 그게 걸림돌이 되었나 봐요. 극도로 약해져 있던 꼬리뼈였는데 무리하는 바람에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도수 치료 받으러 다녔고요. 그래서 남편이 3시간짜리 육아 도우미 3일 붙여준 거예요. 치료 받으러 다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달 또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이번엔 안기만 하면 임신 때처럼 꼬리뼈가 무지하게 아픈 게 추가되더라고요. 꼬리뼈가 불안정해서 중심을 못 잡고 허리와 골반은 뒤틀려 있으니 걸을 때마다 무릎에 힘을 잘 못 줘서 무릎이 그렇게 아픈 거였습니다. 도수치료사가 절대 오래 걷지 말라 당부했고요. 말했다시피 운동은 꿈도 못 꿨었는데 2달 도수치료 받으니 근육이 강해져야 도수치료도 효과 있다고 안 그러면 소용없다고 해서 산부인과에 있는 산후 요가 일주일에 2번 이번에 끊었습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고 사람인데 돈도 돈이지만 내 몸 정상인 돼서 운동해서 살도 빼고 건강해져서 임신 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수치료야 실비 있어서 보험 청구하면 되는데 당장 나가는 게 아까운지 도수치료 때문에 돈 나간다고 남편이 궁시렁거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딸이 잠을 진짜 잘 안 자는 스타일인데 낮잠을 자도 30분 정도? 아이 깨어있을 땐 아이 케어하고 아이 잠깐이라도 자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집안일 하고 빨래는 셋이 사는데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거의 매일 돌리고요. 도움이 오면 애 맡기고 3시간 치료하러 나가고요. 아이가통 잠을 절대 안 자서 아직도 밤중 수유하고 요즘 코감기가 심각하게 걸려서 잘 때마다 보채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못 자서 아주 죽을 맛이에요. 밥이요? 저 이 몸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요리까진 절대 못하겠습니다.
압력밥솥에 밥은 합니다. 밥을 잔뜩 해놓고 냉동실에 락앤락통에 담아서 넣어놔요. 반찬은 친정엄마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들어 와요. 그럼 저도 하루 3끼 냉동밥 돌려서 엄마가 해준 반찬과 짬날 때마다 꾸역꾸역 먹습니다. 남편이요? 절대 안 먹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을까요? 뭔가 거창한 걸 먹고 싶어 그러는 걸까요? 몸이 이 지경이 돼서 하루하루 아기 보는 것도 벅찬 마누라가 진수성찬까지 만들어주길 기대한 걸까요? 지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아기 목욕시키는 거 말곤 꼼짝도 안 하려는 놈이 말이에요. 집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주범 중 하나가 지라는 걸 모르는가 봐요. 다음날 돼서 아기 잘 때 그거 치우는 거 오롯이 제 몫인데 말이죠. 빨래나 빨래통에 넣던가 진짜. 밥도 엄마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고 가시고 저도 가끔 카레 만들어주는데 그럴 때만 좀 먹지 한 번 먹은 건 또 두세 번 안 먹어요. 여자는 슈퍼우먼인 줄 아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거의 여기까지예요. 저번 주에 지인들하고 술 먹고 외박한다는 거, 그게 지금 갓난쟁이 있는 유부남이 할 소리냐고 뭐라고 했더니 외박은 안 하고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어제 또 술 먹는다 하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쿨하게 보내줬죠. 근데 애가 아픈 거예요. 친정엄마랑 응급실 갔죠. 그럼 애가 아프면 일찍 들어와야죠. 11시 넘으니까 연락도 안 받아요.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집에 갔던 친정엄마 다시 오고 친정엄마 연락하고 저 연락하고 하니 그때서야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애가 응급실 갔다 오고 우느라 자기도 지쳤는지 하필 그때 잠들었는데 들어와서는 별것 아닌 양 뭐야 자잖아 이 정도. 친정엄마 가고 또 싸움 시작됐죠. 너 같으면 오랜만에 술 마시러 나갔는데 일찍 오고 싶냐고 합니다. 저번 주에 나갔잖아요. 그게 왜 오랜만이에요? 그냥 자기랑 이혼하고 백수나 한낱 월급쟁이들하고 살으래요. 월급쟁이들은 술 먹으면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러 나가는 게 당당한 거예요? 어제는 저보고 몸 망가진 채로 살 거면 나가서 뒤지던 말던 알아서 하라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랑 안 살았을 거랍니다. 제 몸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저 애기 낳고 이렇게 되었어요. 제일 원통한 건 저예요. 아기 100일 때까지 하루하루 눈물만 나온 저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연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조르더니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이게 남자들의 본심이겠죠. 저도 그냥 확 떠나버리고 싶네요. 이런 망가진 몸뚱아리로 뭔 사는 맛이 있답니까? 갓낭쟁이 있는 아이 아빠가 어쩜 술 먹고 외박하겠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일주일에 3번 3시간 육아도우미 불러주고 돈만 열심히 벌어오면 남편으로서 할 도리를 100%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이는 남편이 강력하게 원했고 저는 그다지 아이도 좋아하지 않고 임신, 출산, 육아과정 모든 게 겁이 났었는데 그래도 하나는 낳아야지 하는 주의였어요. 남편은 아이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 그 말을 달고 살았고요. 평소에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애 태어나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는 피곤하고 힘들다. 잠 못 자서 미치겠다를 입에 달고 다니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애 태어나면 그 모든 과정 감수할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애를 그닥 안 좋아하는 저였는데 낳고 나니 힘들고 아파 죽겠어도 내 새끼 너무 이쁘고 아프면 안쓰럽긴 합니다. 이혼까진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자식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아이디다 보니까 저만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아침에 나가서 아직도 부재 중이고요. 댓글 중엔 제가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집안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부분이 글 어디에 있는 건지. 전업주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잘 때 집안일은 필수 아닌가요? 설거지하고 빨리하고 바닥 닦고 청소기는 매일 못 돌려도 아기 주변은 청소 필수입니다. 9시부터 수면 교육을 안방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가 코감기라 안방은 무조건이고 청결 상태 필수예요. 먼지 수시로 닦고 가습기 돌리고 가습기로도 부족해서 안 마른 빨래 안방에다 널어놓습니다. 이게 집안일이 아닌가요?
물론 100일까지는 집안일은 거의 못할 정도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고 몸이 많이 좋아진 이상 아이가 있는데 집안일은 필수죠. 남편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저희 매일 싸우는 거 아니고요. 글에 올린 것처럼 남편이 술 먹는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닐 때만 이 사단이 나는 건데 사실 임신 전에는 이런 일로 거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더 갑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힘든 거 아는데 가끔 술 마시러 간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적당히 마시고 12시 안으로 들어오고 본인이 알아서 자제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싸움도 안 나겠죠. 술 마시러 나간다 하면 새벽 늦게까지, 아침에 들어오면 어느 와이프가 싸움을 안 낼까요? 악의 받치니 자꾸 등신이라 했던 건데 그래요. 그건 제가 너무 남발을 했네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너 좋을 대로 해라 계속 풀어주자니 남편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허구한 날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올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싸울 테고 그렇다고 제가 술 마시러 나간다고만 하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만 해도 저번 주 토요일에 술 마시러 나가고 주중에 아는 지인 축하날이라고 나가고 어제 나가고 어제는 애 아파서 싸움이 났던 건데 제가 그렇게 묶어두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밥은 말했다시피 밥은 늘 있습니다. 가득해서 냉동고에 넣어둬요. 매일매일 밥 반찬을 할 정도까지의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변명과 징징거림으로 보이겠지만 밥 문제는 아직은 그래요. 몸이 좋아진 지금 제가 감당 가능한 건 집안일과 아이 부분까지만이에요. 솔직히 임신 전에는 아침밥도 차려주고 운전할 때 먹으라고 소소하게 간식이나 도시락도 싸줬는데 왜 그때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등신 얘기를 남발한 건 저도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않고 갈 길이 멀지만 여기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남편이 도와준 것도 크니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댓글들을 보니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로요. 눈물도 나오고 제게 많은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되도록 남편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살겠습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감바스 때문에 파혼하게 생겼네요. 제가 잘못된 건지 남친이 잘못된 건지 남친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글을 올리니 좀 봐주세요. 어제 1차로 삼겹살에 술 한 병씩 마시고 조금 아쉬워서 2차로 저희 집에 가서 감바스를 만들어줬어요. 취기가 올라와서 조금 귀찮긴 했지만 남친이 평소에 맛있게 먹던 음식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바스 만들 동안 남친은 씻고 제가 만들어주니 먹더라고요. 맛있다면서 먹다가 갑자기 대뜸 우리 엄마도 감바스 만들어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하니까 우리 엄마는 이런 음식 평소에 못 먹어봐서 감바스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기껏 만들어줬는데 대뜸 어머님한테도 만들어달라 하니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치만 싸우기는 싫어서 최대한 좋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못 드셔본 거면 우리가 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대뜸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라니까 그니까 우리 집 가서 자기가 메인으로 하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집 가서 감바스 만들어주면 내가 더 좋아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감바스 하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하냐.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말한 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남친이랑 같이 먹으려고 피클을 담궜는데 그때도 맛있다고 잘 먹다가 갑자기 대뜸 다음에 이것도 해줘. 엄마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더 많이 담궈서 갖다 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알겠다고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1차에서 삼겹살 먹을 때도 제가 이 집 삼겹살 너무 맛있다니까 남친이 우리 집에서 먹는 삼겹살도 이 정도는 해. 우리 집 가서 삼겹살 먹을래? 라면서
다짜고짜 다음 주 평일에 가자 이러는 거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겠는데 감바스에서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기껏 만들어줬는데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맥주 한잔하면 될 것을. 아무튼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남친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저더러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랑 결혼할 거 아니었냐길래 제가 결혼하면 시댁 가서 무조건 요리하고 다 해야 되냐고 했더니 본인이 집에 가서 걸레를 빨라고 했냐고 고작 2분에서 5분 걸리는 거 그걸 못 해주냐면서 이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할 일인지 회사 가서 동료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남친 얘기를 더 추가하자면 저한테 오므라이스를 해줬는데 그게 너무 맛있게 잘 돼서 제가 오빠 우리 부모님한테 오므라이스 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남친이 해준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 정성 들여 해준 음식인데 고생했겠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지 부담스럽게 우리 집 부모님에게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직 결혼 전이고 결혼 후라고 해도 제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건 제가 할 일이고 제가 요리를 해주는 거지 남편을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남편이 자발적으로 잘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본인 부모님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괜히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 생각을 말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먼저 자겠다기에 혼자 남은 감바스에 맥주 마시다가 열받아서 내일 데이트 안 할 테니 오빠 혼자 집에 가서 쉬어 라고 하고 저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친이 화해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자꾸 마음에 남는데요. 그러더니 서로 생각 좀 다시 해보자고 하더니 가더라고요. 생각해보자는 얘기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한 번이면 저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겠는데 평소에 부모님이 안쓰럽고 특히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많이 안쓰럽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또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잘 못 드셔보셨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해보고 사셨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 얘기할 때는 너희 부모님은 하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보시지 않았냐? 자기네 부자잖아. 이런 말도 은연중에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쌓이고 쌓이다 폭발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감바스가 뭐라고. 남친 말대로 5분 걸려 뚝딱은 아니어도 15분 정도면 되는 건데 그럼 그 간단한 거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말에 순순히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남친에게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가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겠다더니 나중엔 회사 동료들이 하는 말에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안 물어보겠다고 하네요. 상처는 남친이 받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시댁 가서 요리하고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남편과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좋으면 어련히 시댁 어른분들께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본인 말에 제가 고분고분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건가요? 남친은 집으로 갔고 저는 남아서 요리한 거 치우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남친 보여줄 생각으로 글 써봅니다. 추가. 댓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셨던 게 우리 집 가서 감바스 만들어주면 내가 더 좋아해줄게 이 부분인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어이가 없었고 열이 뻗쳤지만 평소에 워낙 뭐뭐 하면 뭐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뻐해줄게 이런 말을 종종 해왔어요. 그럼 제가 내가 오빠 강아지야? 뭘 이뻐해줘? 라던가 내가 오빠 학교 후배야? 후임이야? 라고 반박하거나 그냥 눈 흘기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면서요. 그래서 그날 좋아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 지나서 말 다툼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도 곱씹어 보니 이뻐해준다는 말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아까 나한테 오빠 집 가서 요리해주면 이뻐해준다고 말한 거 기억나? 이뻐해준다가 뭐야? 그런 거 안 해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러는 너는 날 사랑하긴 해?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데 너는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긴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했어요.
그러다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갔고 싸우다 지쳐서 남친이 먼저 자겠다고 하게 된 거였어요. 감바스 그까짓 거 만들어줄게. 가 되지 않았던 건 평소에 뭘 먹거나 어딜 가면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종종 남친에게 마마보이라고 놀리곤 했었거든요. 피클이나 삼겹살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았으니까요. 지금 생각나는 건 우리 엄마 김치찌개 잘 만드니까 우리 엄마한테 김치찌개 배워서 해줘. 이것도 기억나네요. 부모님 국수 만들어 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네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더해지고 하다 보니 이젠 하다 감바스 해줘라고 당당하게 말하다니 하면서 감바스에서 터진 것 같네요. 남친에겐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전에 판에 몇 번 올라갔었을 때 남친이 본인 욕하는 댓글들 보고 상처받았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 몇몇 분들이 남친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기에 아직 고민 중입니다. 시간 내어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물어보고 글 쓰는 것도 지치고 친구들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지네요. 남친과는 아직 별다른 연락 없고 아직 생각을 정리 중이라 이렇다 할 결론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어서 마음을 정해야겠죠. 6번째 사연입니다. 어제 그 일 때문에인지 눈이 너무 빨리 떠져서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썸 타는 여자가 가방에 칫솔을 갖고 다니면 그게 하룻밤을 보내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이나 그런 신호를 써보신 여성분들이 있나요? 소개팅하고 간단한 문자, 통화는 매일 했어요. 소개팅한 지는 한 달쯤 됐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제가 3번째 만남이었어요. 다른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우치 안에 옷핀, 손톱깎이, 립밤, 칫솔, 가글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칫솔은 휴대용 칫솔 말고 필통만한 휴대용 칫솔 소독기 아시나요? 그걸 갖고 다니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얘기 중에 가서 양치하느라 시간 오래 걸리긴 미안하니까 그땐 살짝 가글만 하는 편이고, 양치를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려는 편이에요. 예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어금니 한 개를 임플란트 하면서 조금 질긴 음식물을 먹고 나면 끼는 느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가지고 다니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늦은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던 중에 소개팅남이 손톱에 거스러미가 났다고 신경 쓰인다고 하길래, 저도 손이 건조해서 자주 거스러미가 일어나는 편이라 손톱깎이 갖고 다니는데 드릴까요? 하고 꺼내드리고 보니 파우치가 열려서 안에 있던 립스틱이 빠졌고 가방 안쪽에 립스틱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가방 안의 내용물을 꺼내고 물티슈로 가방 안을 닦았습니다. 비싼 가방 아니냐고 하길래 아니에요 하고 웃으면서 아까 지퍼를 똑바로 안 닫았나 봐요 하고 별 의미 없이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맥주를 한잔 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이따가 어떻게 가지? 라고 하길래 태워주시려는데 술을 마시러 가는 것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싶어서 이따가 대리 부르면 되죠. 저도 여기서 바로 택시 타면 돼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차가 있지만 어제는 집 앞으로 태우러 오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맥주를 마시러 가서는 거의 안 마시려고 하시면서 이따 태워드려야 하니 입만 대겠다고 하시길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고 그분은 한 3모금 정도 마시고 저는 2병 마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태워주시겠다고 해서 차에 탔고 히터 틀어놓고 잠깐 앉아있는데 얼굴을 빤히 보길래 왜요? 하니 되게 야릇하게 웃으면서 대답 없이 출발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돌려서 나오는데 모텔이 있는 골목을 지나도 되고 그 옆 골목으로 나와도 되는데 모텔이 있는 쪽 골목으로 들어오더니 속도를 줄이더니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모텔 간판을 고르는 듯한 행동을 하길래 그냥 뭐 하나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한 15초 정도 보다가 뭐 문제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당시에 눈이나 비가 와서 하늘을 살피나 싶어서 같이 목 빼고 보다가 대체 뭘 보는지 짐작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디가 좋겠어요? 하길래 네? 하고 물었더니 땡땡씨 마음에 드는 대로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고, 우리가 왜 모텔을 가냐고 하니까 지가 더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모텔 가려고 오늘 마음 먹고 나온 거 아니냐고 묻길래 뭐라는 거냐고 내리겠다고 했더니 티를 다 내놓고 왜 그러냐고, 자기 앞에서 일부러 칫솔 꺼내서 보여준 거 아니냐고, 그게 오늘 자고 가겠다는 의미 아니었냐고 하길래 사람 잘못 봤다고,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3번 봤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더 어이없는 표정 지으면서 남자 앞에서 일부러 칫솔 케이스 보이면 다들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도망치듯 내려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휴대폰 보니 전화 10몇 통이 와 있는데 받고 싶지 않아서 차단해놓고 억지로 잠들었다가 깨서 생각하다 보니 다른 분들도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네요. 3번밖에 만나지 않은 여자가 가방에 칫솔을 갖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나랑 오늘 자러 갈 준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것도 일부러 꺼내서 보여준 것도 아닌데요. 혹은 여자가 먼저 남자를 꼬시기 위해 나 오늘 자고 갈 거야 라는 의미로 칫솔을 갖고 다녀보신 여자분들은 있나요? 추가. 온갖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기 말 좀 들어보라더니 그 인간은 한다는 소리가, 만약 회사 퇴근하고 만나서 가방에 칫솔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토요일 오후에 만났는데 가방에 칫솔이 있는 건 집에서부터 일부러 챙겨서 나온 걸 테고 그건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었냐는데요. 그리고 누가 밖에 외출해서 뭐 먹을 때마다 양치하냐고, 상식적으로 힘들지 않냐고, 친구들 만날 때도 칫솔 갖고 다니냐고, 남자 만나니까 챙겨 나온 거 아닌 거냐고. 자신은 이제껏 살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양치하러 간다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일행뿐 아니라 옆 테이블이든 어디든 주변에서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이제 와서 왜 자신과 자는 걸 피하려고 핑계를 대는지 저를 이해 못하겠대요. 그리고 항상 작은 가방 갖고 다니다가 오늘 큰 가방 갖고 왔고 그 안에 칫솔 말고도 다른 준비물도 있었을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알겠고 잡소리 그만하라고, 그쪽이 뭐라 생각하셨든 간에 사람 잘못 보셨으니까 칫솔 세트 없이도 모텔 바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여자분 만나시라고 하고 링크 보내줬어요. 아마 지금쯤 이거 읽고 있겠죠. 살다 살다 저런 논리를 처음 들었고 고의든 실수였든 자기 눈앞에서 칫솔을 꺼내 보인 내 행위가 꼭 양치를 하겠다라는 식이 아니라 오늘 너와 오랜 시간을 보낼 거다 라는 식으로 제가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물티슈로 닦고 손부채질로 좀 말리다가 다시 집어넣은 기억이 전부인데 대체 칫솔을 들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어필을 했다는 건지, 한 달간 대화하면서 나이도 있어서 진중하고 믿음직한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속은 거거나 그 사람이 자기 본 모습을 속인 거겠죠. 막말로 내가 칫솔을 들고 눈앞에서 뭔 뻘짓을 했더라도 아직 손도 안 잡은 3번 만난 여자랑 모텔 갈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사람 머릿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2번째 추가. 주선자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무실 여자 동생이고 소개팅남은 그 동생 남편 친구입니다. 링크 보내주면서 주선자한테도 링크 보내줬는데 이제껏 열댓 번 봤을 때 매너 좋고 젠틀하다고 그래서 소개시켜준 건데, 미안하다더니 다시 연락 와선 그쪽이랑 뭔 얘기를 어떻게 한 건진 몰라도 칫솔은 시작일 뿐이었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어필을 엄청나게 했다는데 그 인간이랑 다시 얘기하기도 싫고 주선자랑도 연 끊을 거고 둘 다 이 글 읽고 있을 테니 좀 쓸게요. 여성분들, 겨울에 소개팅할 때 의상으로 뭘 입으시겠습니까? 좀 추워도 첫날 검정색 목폴라 원피스 입었습니다. 짧은 것도 아니고 무릎까지 오는 길이었고 완전 딱 붙는 것도 아니고 입고 출근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걸 입고 자기 몸매 라인 다 보여준 게 첫 번째 유혹이었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제가 이달 말에 태국 여행을 예약해둔 상태라서 친구랑 수영복 고르고 있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굳이 래시가드가 아니라 수영복 얘기를 한 것도 밤을 같이 보내자는 어필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2번째 만나던 날,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스커트에 롱부츠 신고 영화 보러 가서 제가 코트로 무릎 안 덮고 다리 꼬고 있었다고 그것도 유혹한 거랍니다. 그리고 오늘 딱 붙는 청바지 입고 칫솔 보여줬으니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다고.
주선자도 한편 내서 언니가 오해할 만한 걸 한 것 같긴 해요. 이러네요. 앞으로 소개팅 할 땐 펄럭펄럭 통바지 입고 마대자루 뒤집어 쓰고 다녀야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